여러분 혹시 접근 거부라는 메시지 때문에 골치 아팠던 적 다들 있으시죠? 네, 바로 그 메시지 뒤에 숨어 있는 아주 복잡한 디지털 접근 권한의 세계가 있거든요. 오늘은 이 혼돈을 정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거대한 청사진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해결책을 바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대체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건지 근본적인 것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쵸? 진짜 중요한 파일에 딱 접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떡하니 접근 거부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이게 그냥 좀 불편하고 많은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이 뒤에는 아주 큰 문제가 숨어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각 시스템마다 또 부서마다 규칙이 다 제각각인 거예요. 완전 뒤죽박죽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직 전체로 보면 보안의 구멍이 뻥 뚫리고 직원들은 일일이 권한받느라 업무는 계속 지연되고 총체적 난국인 거죠. 그래서 바로 이 혼돈을 정리할 체계적인 청사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엄청난 혼돈에 질서를 좀 부여해보자 하는 움직임이 생겨납니다. 그 첫 번째 해결책이 바로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전 세계가 공통으로 쓸 수 있는 표준을 만들자는 아이디어였어요. 그 해답으로 등장한 게 바로 역할 기반 접근 제어. 우리가 보통 RBAC라고 부르는 개념을 담은 NSI NCITS 359 표준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김 대리나 이 과장 같은 특정 사람한테 권한을 하나하나 주는 게 아니고요. 매니저나 개발자 같은 역할 그룹에다 권한을 묶어서 주는 방식이에요. 이 표준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였을까요? 바로 전 세계 모든 IT 시스템이 이 역할이라는 공통 언어를 똑같이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 일종의 디지털 세계의 건축 표준을 세우는 거였죠. 자, 이 청사진은 크게 4개의 아주 튼튼한 기둥 위에 세워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기둥은 핵심 RBAC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기본 규칙이에요. 직원은 사무실까지, 방문객은 로비까지만. 이렇게요. 간단하죠. 두 번째는 계층적 RBAC입니다. 이건 부서장 역할이면 자기 팀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자동으로 접근 권한을 물려받는 일종의 상속 개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안전장치가 있는데 바로 직무 분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자금 지출을 요청하고 자기가 직접 승인까지 해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강력한 권한을 쪼개서 위험을 줄이는 규칙인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바로 NIST에서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 표준화라는 게 그냥 기술적으로만 멋진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기업들의 업무 지연을 확 줄여주는 아주 확실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걸 증명해낸 거죠. 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 세계가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기초 설계도, 즉 청사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 정도로는 부족해? 하면서 자신들만의 특수한 상황, 바로 위원관리라는 관점을 여기에 더해서 이 설계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비교표가 그 차이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미국 쪽이 모든 시스템이 똑같이 작동해야 해 하는 기술적 통일성에 집중했다면 유럽은 아니, 우리는 에너지나 금융 같은 핵심 국가 인프라를 보호하는 게 최우선이야 하면서 위험 관리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춘 거예요. 출발점,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유럽의 규제, 특히 그 NIS2 지침이라는 걸 뜯어보면요. 훨씬 더 깐깐하고 엄격한 건축법 같아요. 예를 들면 관리자 계정처럼 아주 강력한 권한은요. 우리가 평소에 인터넷 서핑하고 이메일 쓰는 그런 일반 PC에서 절대 못 쓰게 막아놨어요. 대신 완전히 분리된 전용 시스템에서만 작업하도록 하고 모든 중요한 접속에는 반드시 다요소 인증, 즉 MFA를 거치도록 의무화한 거죠. 아주 철저하죠. 그리고 바로 이런 유럽의 깊은 고민 속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개념이 탄생합니다. 그게 바로 올백, 조직 기반 접근 제어라는 건데요. 기존의 접근 제어 방식에다가 새로운 차원을 하나 더 추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ORBAC의 핵심 아이디어를 딱 한 단어로 말하면 바로 추상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에는 정책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김 대리는 C 드라이브에 파이낸스 폴더 안에 있는 report.xls 파일의 쓰기 권한을 가진다. 엄청 구체적이죠. 근데 ORBAC는 그렇게 안 해요. 대신
재무팀장은 월간 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비즈니스 규칙부터 정하는 거예요. 기술적인 내용과 비즈니스 규칙을 완전히 분리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을까요? 나중에 보고서 파일 위치가 D 드라이브로 바뀌든 클라우드로 올라가든 저 상위의 비즈니스 규칙은 하나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스마트하죠? 네, 바로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특정 사람을 재무팀장이라는 역할로 묶어주고 파일 쓰기 같은 기술적인 작업을 보고서 승인이라는 비즈니스 활동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저 복잡한 파일 경로는 그냥 월간 재무 보고서라는 논리적인 뷰로 딱 정의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추상화를 해두면 나중에 담당자가 바뀌거나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돼도 저 상위 레벨의 비즈니스 규칙은 전혀 건드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유지보수가 훨씬 쉬워지겠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멋진 비즈니스 규칙을 만들었다고 쳐요. 그럼 이제 모든 게 끝났을까요? 아니죠. 다음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우리 회사 안에 있는 저 오래된 IBM 서버랑 저기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 똑같은 규칙을 알아듣고 지키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인데 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시스템, 리눅스 시스템, 그리고 저기 어딘가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보안 정책을 알아듣고 지키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이건 마치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소통해야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해답으로 나온 것이 바로 XACML입니다. 이건 뭐랄까 전 세계 모든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을 위한 공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일종의 디지털 세계의 에스페란토 같은 거죠. 이 언어만 사용하면 어떤 시스템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보안 정책을 정확하게 읽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XCML이 왜 이렇게 강력하냐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아무리 복잡한 IT 환경이라도 정책을 아주 쉽게 공유할 수 있게 해주고요. 또 표준화된 블록을 조립하듯이 정책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계가,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 언어를 직접 읽고 규칙을 자동으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일일이 설정하다가 실수할 여지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이게 정말 큰 장점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추상적인 표준과 언어들이 실제 세계에서는 과연 어떻게 구현되고 있을까요? 이제 이론을 현실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에 아주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아파치 포트리스라는 건데요. 이건 오픈소스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에 살펴봤던 그 RBAC의 글로벌 청사진 기억나시죠? 바로 그 ANSI 표준을 그대로 가져와서 구현한 실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게 실제 코드로 살아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표가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을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NC 표준이 기술적인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주고 그 위에 유럽의 에니사가 위험 기반 규제라는 층을 쌓았죠. 그리고 ORBAC는 추상화라는 한 차원 높은 개념을 더했고 마지막으로 XACML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공용어 역할을 한 겁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을 딱 맞춘 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복잡해 보이는 표준들이요, 사실은 딱 한 가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바로 회사의 보안 규정이라고 적힌 그저 문서와 실제로 쌩쌩 돌아가고 있는 서버와 코드 사이에 그 깊고 먼 간극을 이어주는 아주 결정적인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하고 수십억 개의 사물 인터넷 기기들이 서로 막 통신하는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에는 과연 누가, 그리고 어떤 원칙으로 이 모든 것들의 접근을 통제하는 새로운 청사진을 설계하게 될까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